코레일 NCS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19년도 2월 달에 시행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한번.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 자, 어휘 문제네요. 과열된 분위기를 띠다. 자, 제가 샘플 문제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모두 다 기억하면 좋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고 어떤 감으로, 느낌으로 좀 봐줘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과열된 분위기를 띠다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 어떤 기운 같은 거죠. 그렇죠? 기운 같은 것을 나타낸다.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1번 미소를 띠다. 그죠? 미소를 띠다와 같이 쓰였네요. 그죠? 미소 같은 것도 어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분 따위를 드러내는 거. 그죠? 미소. 자, 그다음 전문성을 띠다라는 것은 어떤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어떤 성질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임무를 띠다에서의 띠다는 임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조를 띠다라는 것은 이 홍조인 상황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홍조를 띠다. 그다음 허리에 띠를 띠다. 좀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 혁띠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몸을 두르는 거 이런 것을 띠다라는 표현으로 쓰곤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미소를 띠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죠. 2번은 S회사 근처에는 A부터 E 5개의 약국이 있으며 공휴일에는 A부터 E 약국 중 단 2곳만 영업을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단 한 달간 약국의 공휴일 영업 일수는 서로 같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이에요. 공휴일이 5번이 있대요. 자, 이런 유형은 어떻게 가야 되냐?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이 기준 잡고 나서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을 하고 확실한 것은 기준, 불확실한 것은 나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얘기해야 참,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게 얘기해야 참인 거죠.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확실한 거예요. 볼게요. 자, 이번 달은 공휴일이 총 5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3번째 공휴일이며 현재 A와 C가 영업하고 있다. 자, 5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약국 중에 2곳만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 총 5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공휴일 안에 2개의 약국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오늘, 그죠? 오늘 3번째 공휴일이며 A와 C가 영업하고 있다. 됐죠? 요거 좀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확실한 조건이었으니까 A하고 C 쓰고선 그냥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볼게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D약국은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달 남은 공휴일에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 아, D가 오늘을 기준으로 뒤에는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구나. 됐죠? 그 정도만 해버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당연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거겠지만 보세요. 오늘은 줬어요, 이미. 이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에요. 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안 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D는 앞에서 2번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약국은 마지막 공휴일에 영업한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 약국과 E 약국은 이번 달 공휴일에 D 약국과 함께 한 번씩 영업을 했습니다. D가 1주차랑 2주차 때 했기 때문에 요 안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또는 E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불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채워지죠. 됐죠? 자, 근데 요거는 불확실한 것들을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확실한 것들을 써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자, 불확실한 것들이 자, 봅시다. 됐고 마지막 공유 영업했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빈칸인데 이 빈칸이 채워져요. 왜냐면 지금 일단은 B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럼 B가 들어가야 돼. 여기도 들어가야죠. 그죠? 자, 뭐가 남았습니까? C가 남았거든요. 자,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다 채워졌고 불확실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불확실한 거는 불확실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1번 A 약국은 이번 달 두 번의 공휴일의 연속이다. 이렇게 가면 연속인데 이렇게 가면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얘기했죠? 불확실한데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이번 달 B와 E 약국이 함께 영업하는 공휴일이 없다. 자, B하고 E가 여기 있는데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B 약국은 두 번째, 네 번째 공휴일에 영업한다. B 약국은 두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맞죠? 틀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것은 B와 C.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약국은 첫 번째, 다섯 번째 공휴일. 불확실한데 확실하게.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한 건 불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5번 같은 경우 이 약국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공휴일에 영업한다가 아니라 영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은 명제입니다. 명제. 명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P면 Q이다. 자, 거짓인 거는 안 줘요. 참거짓 유형을 제외하고는 명제 자체를 딱 줬을 때는 참인 걸 줍니다. 그죠? 자,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면 우리 알고 있죠.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 not이라는 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단 논법.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결론 P이면 R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갈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 함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지. 함께 가자고 이렇게. 자,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됐죠?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됐죠? 자, 됐고요. 요걸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다음 조건에 따라 워크숍에 참석하는 직원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자, 이 두 가지 사용해야 돼요.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3단 논법. 그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가 워크숍에 가면 E는 안 간대요. E가 이렇게 할까요? X? 여기서는 물결로 확인했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D는 B와 E가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을 때 참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의 순서가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뭐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주어진 조건처럼 정리한다면 B와 E가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으면 D는 참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워크숍에 참석하면 B 또는 D 중 한 명이 참석한다. 자, 한 명입니다. 한 명. 즉 또는이란 표현은 적어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B 아니면 D 아니면 BD인데 BD는 안 돼요. 되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C가 워크숍에 참석하면 D는 안 간대요. 그 다음에 C가 가면 A도 간다. 그럼 A 뭐라고 써있냐면 C가 워크숍에 간대요. 그죠? C가 워크숍에 간다. 자, C가 워크숍에 간다 그러면은 일단 A는 갑니다. 근데 A가 가면 어떻게 돼요? B하고 D 둘 중에 하나가 안 가야 돼. 근데 D가 아니래요. 맞죠? 그럼 B가 가야지. 맞죠? D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갈까요? D가 여기서 아닌 거지. 됐죠? D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B가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E가 안 간다고. 끝났네. 왜냐하면 이 명제는 참인 걸로만 줬으니까. 그러면은 A, B, C만 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1번. 됐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명제형입니다. 명제형. 명제로 풀이하는 문제. 자, 답은 1번이고요. 다음입니다. 자, 4번 S회사에 입사한 A부터 E 신입사원은 각각 2개 항목의 물품을 신청했다. 5명의 신입사원 중에 2명의 진술이 거짓일 때 다음 중 신입사원과
신청 물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랬어요. 자, 요것도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죠? 일단 좀 체크해 볼게요. 신청한 항목은 4개예요. 그 다음에 항목별 신청 사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필기구가 2명, 의자 3명, 복사 용지가 2명, 사무용 전자제품 3명. 그러면은 자, 필의 복사입니다. 필의 복사. 의 복사. 그리고 둘셋. 여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계속 나오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들을 나열해줘야 되는데 2명의 진술이 거짓이래요. 그럼 이거 참거짓이네요. 됐죠? 참거짓부터 짚고 가야겠습니다. 참거짓 유형은 명제 중에 하나예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 주는 거. 근데 요거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풀이법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됐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면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일일이 다 확인한다면. 그래서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좀 줄여내기 위해서 2가지 정도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모순 명제 찾기입니다. 이 모순 명제라는 게 뭐냐면은 둘 중 하나가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 없어요.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는 참. 그다음에 하나는 거짓. 거짓. 반드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째는 동일 명제예요. 자, 동일 명제다라고 하면 이거는 둘 다 동일한 거니까 둘 다 참이든지 아니면 둘 다 거짓입니다.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2명이 거짓입니다. 맞죠? 2명이 거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돼요? 3명은 참, 2명은 거짓이다. 맞죠? 자, 그러면은 동일 명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입사원들이 둘, 셋으로 쪼개지면 끝난 거야, 게임은. 다시 동일 명제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요. 자, 보세요. 동일 명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동일 명제인 게 둘, 셋이다. 그러면 이 둘이가 거짓이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2명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셋 둘로 나뉘었다 그러면 당연히 둘이 거짓말이 돼야 됩니다. 3명이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2명이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됐죠? 동일 명제가 있다면 없다면 따져봐야 되고. 됐죠? 자, 볼게요. A. 나는 필기구를 신청했다. 자, 신청한 걸 얘기한 거고 E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E를 봤더니 나는 복사용지 신청했고 B와 D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A하고 E가 맞아버리면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A가 맞으면 E는 거짓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A하고 D는 뭐예요? 모순이야. 그죠? A하고 D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B. 나는 의자 신청했고 D는 진실을 말했대요. 그럼 B하고 D가 일단 한 팀이야. 맞죠? 자, D는 누가 어쩌고저쩌고는 안 했지만 맞죠? 그러니까 B랑 D랑 한 팀이고요. C는 나는 의자를 신청하지 않았고 E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B, D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B, D가 만약에 여기로 가버리면 하나 4개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죠? 3개, 2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누가 거짓인 거야? 얘가 거짓인 거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4명인데 둘둘 나왔다. 그럼 이쪽이 거짓일 때랑 이쪽이 거짓일 때 따져봐야 되지만 셋둘 나오면 당연히 여기가 거짓이죠. 문제가 쉬워졌어요. 자, 기출문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면 쉬워진다는 얘기죠. 동일 명제, 그 다음에 모순 명제 찾아가는 거. 자, 보겠습니다. 일단 A는 그럼 참이에요. 나는 필기구 신청했대요. 그럼 A가 필기구. 노란색으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B도 지금 참이죠. 그러니까 B가 뭐였냐면 의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아닌 것도 써줍시다. B는 아니다. 됐죠? 자, C. 나는 의자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넌 의자야.
거짓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D 참이죠. 필기구와 사무용입니다. 자, 그래서 D가 일로 들어가고요. 마감됐어요. 그죠? 끝. 필기구에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복사용지 신청했다. 그럼 복사용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B와 D는 거짓말. 자, 참이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채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를 채워야 됩니다. 자, 여기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C는 되고 B는 안 된대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자, A 되죠? 그 다음 B 아니고 C 아니고 D랑 E 됐네요. 그 다음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A하고 자, 이 보자. C 들어갔고 2개 더 들어가는 거죠? 2개 더. 그죠? 다시 갈게요. 여기 좀 2개 더 들어가야 돼요. 맞죠? 2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일단은 A랑 C 있죠? 그 다음에 D 가능하고 E도 가능해요. 됐죠? 근데 다행히도 D가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D 제외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A하고 E입니다. 자, 마감됐어요. 자, D도 2번, A도 2번. 됐죠? 자, 이제 A하고 D는 끝났어요. 자, C 한 번 남고, 그 다음에 E 한 번 남고, B 2번 남았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B가 2번 남았다고요? B가 2번 남았다면 당연히 B 들어가야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다고요? E가 여기가 안 된대. E가 일로 가야겠네. 맞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네, C입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D 맞죠?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래서 찾아본다 그랬을 때 문품이 가르게 연결된 것은 A가 의자인 2번이 답입니다. A 복사형제 아니에요. 됐죠? 자, 되짚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 마감됐다는 거 됐고 마감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다, 기다. 여기가 2개다. 이런 것들 이용한 거고 출제자는 애초에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 다 써놔요. 여기다가. 써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 하나씩 지우면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를 찾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수월하게 가는데 이 단서를 못 찾으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확인한다면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자, 다음 5번 가볼게요. 자, 5번은 S병원에 5명의 심리상담자가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 시행한 감사 결과 이들 중 1명이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이 확인됐다. 1명입니다. 5명 중에 3명이 진실이고 2명이 거짓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다면, 그러니까 눈에 띄게 드러난다면 동일 명제 2개랑 3개가 나왔다. 2개가 거짓말인 거예요. 맞죠? 똑같습니다. 다음 중 거짓을 말하고 있는 상담사는 누구냐? 자, A하고 B가 B는 진실 말하고 있어. 같이 가야 돼요. 맞죠? C를 찾아가 C가 자리에 없었다. 근데 이게 C가 자리가 없다라는 게 C가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C, 자리 비운 사람이 A래요. 그러면은 B하고 C가 다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근데 A하고 B는 같이 가야 되니까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D, 저는 C가 근무 시간 밖에 나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어제도 비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 명제, 그러니까 C랑 E가 동일 명제라기보다는 상대 쪽에 있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얘가 거짓은 아니니까. 됐죠? 끝났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됐죠? 자, 다시 얘가 동일 명제는 아니었는데 서로 이제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렸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관계와 같은 것을 고르시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그 나라 국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는 것이 선거의 맹점인데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서 무결한 선거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자, 여기서 일단은 맹점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래요. 어떤 일에 주의가 미치지 못하고
잘못됐다 뭐 이런 거예요. 잘못된 점 이런 거를 맹점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성과 맹점이라는 표현 자체, 맹점이라는 것 자체, 그죠? 맹점이라는 것 자체의 핵심 뜻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랑 이제 뭐예요? 무결과 비교하는 건데 무결은 흠이 없다예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됐다와 흠이 없다. 얘네가 반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반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1번 한번 볼게요. 1번. 기계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유념해야 된다. 자, 이거 유의관계 비슷한 뜻이죠. 그럼 2번.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대처 방안. 자, 조치를 취한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 조치와 대처. 그죠? 자, 이것도 뭐 유의관계라고 봐야겠네요. 3번. 얼마 전 미인 대회에서 여러 후보를 제치고 선발된 그녀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화장품 광고 모델을 선발 발탁, 유의관계입니다. 4번. 이번 출장지는 홍콩으로 기정되었으며 사실은 기정되었다는 표현이 좀 많이 어색하죠.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기정. 그 다음에 자세한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추후 안내하겠다.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요거는 반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답이 4번이 되고요. 5번에 당분간 긴축 생활을 한다. 절약한다. 여기서는 긴축이라는 말 자체랑 절약이라는 말 자체가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의 관계에 놓여 있다. 됐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자, 7번, 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제목을 물어보고 있고 두 번째는 내용 일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쪽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주장하는 바가 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니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궁극적으로.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나라는 표현. A, 그러나 B 이러면 누가 제목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물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둘이 이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가 찬성이면 하나는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뭐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죠? 긍정과 부정.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포괄해야 됩니다. 포괄. 됐죠? 이런 것들이 제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내용일치다. 이러면 요거는 키워드. 근데 이제 키워드는 목적어고. 근데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단일 문제가 아니라 세트형 문제다 보니까 하나만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세트형 문제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세트형일 단일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만 찾겠는데 이거는 뭐 제목도 봐야 되고 일치하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8번. 카쉐어링이란 차를 빌려 쓰는 방법의 하나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시간 또는 분단위로 필요한 만큼 자동차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카쉐어링은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 모델이다. 호주 멜버른시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카쉐어링 차대당 도로상의 개인 소유 차량 9대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 카쉐어링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서비스 가입 이후 자동차 사용을 50%까지 줄였다고 한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기대할 수 있다. 호주 카쉐어링 업체는 60% 정도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 호주의 카쉐어링 시장 규모는 8,360만 호주 달러로 5년간 연평균 21.7% 성장. 됐죠? 5년 후에는 현재보다 2.5배 증가한 2억 1,920만 호주 달러.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안에 15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이처럼 비용적인 측면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죠? 주유비, 그쵸? 차량 2대를 소유한 가족이 구매 금액을 비롯하여 차량 유지비에만 쓰는 비용 연간 12,000호주 달러에서 18,000호주 달러에 이른다.
자, 일단은 자료 자체가 차량 2대를 소유한, 그죠? 그 가족의 경우 해당해서 12,000원 정도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차량 2대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한 대인데 2대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 더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자, 호주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호주 카시어링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변화하는 정도의 위험한 속도로까지 비유하게 됐다. 카시어링 자동 차량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호주는 정부 차원에서도 자, 움직여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진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그 카시어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뭐 반대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적절한 것은 카시어링의 성장 배경과 전망 1번이네요. 그죠? 자, 전망까지 나와 있고 단점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세계적 성장 가능성. 자, 이거 제목은 아니에요. 그죠?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죠? 카시어링 성공을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 자, 요게 제목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호주에서의 카시어링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있지만 정부의 노력에 대한 내용이 딱히 제목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카시어링 서비스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성공했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50% 감소는 있었죠. 그죠? 자, 50% 감소에 대한 내용이 그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조정도 있죠. 차 사용을 50%까지 줄였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있는 내용이고. 60%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뭐 이거는 있었네요. 그죠? 이것도 두 번째 문단 끝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경차나 하이브리드겠어요? 빌렸는데 싸게 빌리려면 결과적으로 연비도 좋게 나오는 차. 그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3번 호주의 카시어링 시장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성장해서 8,360만 호주 달러 맞죠? 그다음에 호주의 한 가족이 1년간 카시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18,000 호주 달러 사용된다. 자, 요거는 앞에서 호주 차량을 소유할 경우 이 내용이 없는데요. 그죠? 이거는 차량 2대를 소유한 가족이 구매 금액을 비롯해서 차량 유지비에만 쓰는 비용이 이렇다는 거지 카시어링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죠? 4번이 답이에요. 그죠? 미국, 캐나다, 유럽 도시에는 발달해 있다. 그죠? 요거는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 같아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오히려 이제 요건 세트형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가져가는 게 더 복잡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죠?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도 긍정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수정한다라고 했네요. 문장을 어법에 따라. 자, 나는 내가 시작된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시작된 일이 아니라 시작한 일이죠. 그렇죠?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역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다짐했다. 그러나 일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다죠. 않았다. 이번에 새로 올린 기획안이 사장님의 재가를 받기. 자, 재가라는 거는 자, 이 재가가 이 결제의 재가 돼야 돼요. 그죠? 상사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허가받는 거, 재가 I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팀의 박대리는 내게 사사로운 감정을 기획안에 투영하지 말라는 충고를 전하면서 커피를 건넸고, 자, 투영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어떤 나의 해석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판단. 근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영한다라는 게 맞죠? 사사로운 감정을 기획안에 넣은 거니까. 나의 생각, 그죠?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감정을. 그러니까 맞는 투영시키지. 시키지라는 표현이 안 맞네요. 그죠? 하지가 맞습니다. 투영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회사 내에서 만난 사람마다 모두 커피를 쏟은 내 셔츠의 사정에 관해 물었고 그들에 의해 나는 온종일 칠칠한 사람이 되었다. 칠칠한 게 아니라 칠칠 맞지 못하다. 그죠? 칠칠 맞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커피도 쏟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투영하지가 투영시키지로 바뀐 게 잘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빈칸에 들어가는 건데 산재와 편재와 혼재와 뭐 잔재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배치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섞여 있는 거니까 혼재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 일부 계층에만 편재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편재 이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민법, 형법 등의 모모하고 있는 공통 조항을 하나로 통일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자, 통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통일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잔재가 아니라 산재. 산재라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혼재와 편재와 산재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보도록 하죠. 자, 11번은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추론한 내용. 추론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거죠.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죠? 주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단하는 형태.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먼저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먼저 본다고 해서 키워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됐죠? 왜냐하면 내용을 보고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는 볼게요. 피타고라스는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는 동물 간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아리랑 데카랑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좁은 공간에 갇혀 자란 돼지는 그렇지 않은 돼지에 비해 면역력이 낮다. 그죠?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에서는 항생제 대량 사용 결국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됐죠? 일단은 딱 들어만 봐도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옳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그죠? 일단 3번, 4번은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죠. 5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1960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피타고라스가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카르트가 동물간에서 어떤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1960년, 그것도 영국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됐죠? 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의 신경과학자들은 자, 의식 있다고 선언했다. 됐어요. 선량한 기질 됐고 합당한 대우 받아야 한다. 맞아요. 이들과 달리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는데 회의적인 과학자가 많다. 자, 인간의 동물과는 고대로부터 두 가지. 피타고라스는 윤회설을 입각해서 동물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동물에게 보세요. 피타고라스는 윤회설에 입각했답니다.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에게 이성이 없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자, 근데 이어졌다. 데카르트는 동물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요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카르트는 같은 얘기를 생각한 거죠. 없다. 정신이 없다. 의식이 이성이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는 윤회설.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거잖아요. 윤회설이. 그러니까 동물이었던 것도 뭐 애들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이 윤회설인데 일단은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조금 애매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의 동물과는 고대로부터 두 가지로 나뉘었답니다. 하나가 뭐예요? 피타고라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성이 없다.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지금 두 개거든요.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됐죠? 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3번, 4번은 맞는 내용 같고 그럼 답이 5번인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랫동안 동물의 본성이나 동물답게 살 권리를 무시한 채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해왔다. 오로지 더 많은 고기와 달걀을 얻기 위해 공장식 축산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공장식 축산이란 가축 사육 과정에서 동장 규격하는 어쩌고저쩌고. 가축 스트레스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와 있네요. 면역력 떨어진다. 항생제 대량 투입
이걸 맛있게 먹고 있다. 그죠? 자, 축산 문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동물복지 운동은 196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됐다. 인간이 60년대 나왔죠. 그죠? 영국. 그죠? 이제 이게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가 60년대 영국에서 나왔다는 얘기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한국도 올해부터 먼저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했다. 자, 이걸 시행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거죠. 이걸 1960년대 영국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영국에서도 60년대에 인간이 가축의 고기 등을 먹더라도 최소한 배려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고품질의 고기의 달걀을 생산하자는 것, 이것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하자는 거였고,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틀렸네요. 답이 5번인 거네요. 됐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12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